동해일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초정솔밭식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발효 제조업체인데 이번에 솔밭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주변 구절초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김영희 대표님이 새벽부터 직접 만든 보리밥 정식의 맛은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먹어서인지 건강한 맛이 더 느껴졌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다가 어떤 마음으로 솔밭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나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제가 작년에 보리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밥집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 노망이었어요. 카페하고 식당 하는 게 노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마을 기업이 되면서 꿈은 이루어진 거죠. 근데 너무 고생스러워요. 마을 기업은 언제 선정된 거죠? 2022년 올해 선정된 거예요? 올해 선정됐어요. 네. 그러면 마을 기업 선정되면서 기존에 만들던 이제 뭐 된장, 고추장, 식초 이런 것들이었죠. 네. 그런 거를 활용한 솔밭 카페를 만드신 거네요. 네네네. 음식을 하는 일이 방금 전에 어려우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떠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손님 오는 걸 모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대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그때는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돈을 받고 네. 팔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정성을 옛날에 내가 그냥 손님 오셨을 때도 정성을 들였지만 이거는 정성을 더 몇 배를 들여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면은 저녁에 준비를 다 해놨다가 아침에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 몇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근데 좀 일하는 게 이렇게 무섭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일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척척척 해내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일을 잘한다고 네. 굉장히 우리 주위 분들이 제가 이제 공주간 줄 아나 봐요. 왕비간 줄 아는데 저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진짜 완전히 무술이야. 그냥 반일이면 반일, 부엌일이면 부엌일 다 맡겨지면 진짜 일사천리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참 내가 신통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렇게 조금 뭔가 베풀고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런 것이 즐겁고 네. 일이 무섭지 않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망이던 카페를 같이 여시게 된 거군요. 네. 아까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음식을 정성을 더해서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계신가요? 저희 집에 선생님도 와보셨지만 저희 집에 깊숙한 산속이잖아요. 네. 그래도 길에서 안 보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분이 그래요. 여기 누가 와서 식당을 해서 누가 먹고 마시겠느냐 딱 그러는 거에서 저희는 건강센터예요. 힐링센터예요. 여기면 솔밭이 있고 피톤치도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못도 있고 완전히 저희 동네가 반딧불이가 살거든요. 그런 청정 지역에서 내가 오시는 분들 하면은 건강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 제가 대접하면 다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방송국에서 나오셨던 분이 맞네요. 그 컨셉으로 가면 건강 컨셉으로 가면 성공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강을 위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좀 잘생겼더라고요, 나무가. 네. 그래서 공기 중에 그 소나무 향이 이렇게 좀 떠도는 듯한 그런 향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보리밥 정식 먹고 커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소나무 밑에 의자에 네. 앉아서 먹으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도 네. 몇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광고도 안 내고, 이렇게 홍보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동양일보 얘기해도 되겠나요? 그럼요. 동양일보에서 보고 오셨다는 분이 2분 계셨어요. 오늘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동양일보 그 바이오 그거를 보고서 네, 네. 왔다고 그러고 저번에 우리 첫 손님이 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동양일보 보고 왔다고. 기사 보고. 읽고. 기사 보고 네. 왔다고 그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올 때는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가 그 다음은 애들까지 다 데리고 또 오셨는데 그 다음에 온 아들들이 딸들이 저희 집에서 안 가는 거야. 그 소나무 밑에서 뛰어노라고. 애들이 7살, 9살이었는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미끄럼틀 타고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뛰어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지치시니까 서너 시간 되니까 가자고 했더니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느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동양일보 이거 기사를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오늘도 저 끝손님이 동양일보 어떻게 오셨어요? 동양일보 기사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홍보가 잘 되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 주변에 이제 산책 코스도 아름답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거기 연꽃 그 저수지죠? 연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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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수지도 예쁘고. 네. 그리고 그 앞에도 이렇게 뭔가를 잔뜩 심어 놓으셨는데, 네. 네, 거기는 어떻게, 누가 주로 가꾸세요? 제가 7년 동안 네. 솔직히 돈은 없고 제 몸으로다가 그냥 걔네들이 갔다가 이제 뭐 설유화나 네. 그런 거 하나도 안 뽑아버려서 딴 사람들은 야생화같이 뽑아버리잖아요. 저는 안 뽑아. 수레국 하나, 설유하나, 공작국 하나, 그냥 야생화를 그냥, 그래, 네 밭에, 네가 거기 네 밭에 하면서 그냥 심어진 게, 그게 어우러져가지고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도 되고, 뭐, 이렇게, 꽃밭도 이루어지고, 구절초가 그 꽃밭 위에 원두막 앞에는 하나도 안 심었는데, 걔네들이 와서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더라. 그래서 그래 니네 밭에 그러면서 걔네 줬어요. 네. 거기가 전체가 한 6천여 평 된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내년엔 그 앞에 청보리밭 네. 만드실 건가요? 그래야 보리밭 장사를 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청보리 네. 1000평 심고 거기다 이제 포토존 좀 해놓고 네. 진짜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제가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 자연 환경 자체로도 아름다운데 이제 거기에 더더욱 뭐 청보리밭 네.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힐링의 장소로 좀 각광받을 것 같네요. 네, 가을에는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를 심고 음. 청보리 심고 메밀을 심어봤더니 메밀이 우리 내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습지다 보니까 그냥 메밀을 1000평을 심었는데 메밀이 다 녹아버리고 자체가 없더라고요. 저는 메밀 비빔밥, 보리 비빔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 농사도 좀 약간 토질의 영향을 네, 받나 많이. 봐요. 도라지도 안 되고 저희 땅은 습지가 많아서 도라지도 안 되고 저가 이제 약용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솔밭 카페 하기 전에 네. 초정류 솔밭식초라고 제조를 하셨죠. 네네네. 네. 거기에서 지금 그 상품들도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저희가 네. 이 카페 안에고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추석날 명절날 선물용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를 하면서 하니까 고추장, 간장 그런 게 된장 같은 게 이게 배로다가 몇 배로도 수입이 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오는 사람들이 맛을 보고 가져가는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어제는 고추장을 진짜 10몇만 원치를 팔은 거예요. 오늘도 3개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카페를 하는구나. 이제 카페를 하면서 내가 생산하는 걸 여기서 팔 수가 있고 또 어느 분이 여주하고 수세미 이제 달인 것도 갖다 놨는데 그것도 팔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만드신 그 네. 제품들이 아까 이제 고추장, 된장, 그다음에 식초인데 그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네네. 제가 직접 만드는데 제가 6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다 하면은 다 이게 단위가 우리는 10kg가 아니야. 20kg 막 40kg로 해야 되니까 제가 힘이 셌었는데 지금 이제 60대 중반 되다 보니까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그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음식을 하는데도 방부제 같은 게 전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효가 계속 돼요. 그게 계속 끓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숙성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그 발효는. 그게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데 그게 돼도 또 원위치가 또 돼요. 고추장 정도는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올르더라고요. 그렇게 네. 팽창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개발해야 돼 보니까 조금 이제 중탕을 하면서 그걸 이제 볶으니까 이제 그게 안전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부제는 전혀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졸이니까 이제 네. 그거를 불에다 졸이니까 이제 걔가 이제 죽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걔가 또 살더라고요. 그 발효라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발효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식초를 해도 현미 식초를 하면은 이제 거기다 누룩하고 현미를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하나 이제 뭐 거기다 뭐를 첨가한다든가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하니까 위생상으로는 건강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부제나 이런 것이 전혀 첨가되지 않고, 그러니까 순수 어떤 그 농작물만을 사용해가지고 네. 만드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런 제품을 만드신 건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집 오면서 거기 생활한 게 생활 개선하는데 생활한 게 40년째예요. 올해가 40년째인데 네. 그냥 이제 남편이 이제 의원도 하고 뭐 이제 하니까 이제 뭐든지 할 때는 조심스러워서 안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정치에서 떠나가면서 이제 밭이 있으니까 거기다 와서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술 연수를 받은 거죠. 기술 연수를 받았는데 네. 맨 처음에는 이제 보조 사업도 좀 했지만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성공할 날이 안 보이니까 이제 건들건들해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7년이라는 것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나니까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 이제 보조금도 주고 싶어 하고 이제 맡기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카페를 하면서 거기 있는 이제 실과장님, 소장님이 연락도 안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밥을 사잡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새로운 명소가 생길 것 같다.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배워가 40년 동안 배운 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락을 이렇게 피고 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오히려 그분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굉장히 아끼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직접 만드신 된장, 고추장, 식초 이런 네. 거가 그 제품 음식을 만드는데 다 사용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네. 배우는 게 뭐냐면 이번에 된장을 하는데 저희 된장이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르신들 입이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각양각색에서 이제 오시니까 조미료를 넣어야 된대. 우리나라 거는 미원을 넣어야지 된장국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아이씨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내가 이거 뭐야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고 멸치를 네. 큰 거를 사다가 그 이제 내장을 다 빼고 그거를 이제 비린내 나게 해서 볶잖아요. 네. 이제 열에 이제 날려보내잖아. 그걸 하면서 그걸 굵게 이렇게 곱게 빤 게 아니라 두루루 이제 믹서기에다가 저기다 두루루 해가지고 그거를 넣으니까 오히려 새로운 맛이 나더라고요. 미원 대신 그거를 넣으니까 멸치 볶은 거요? 멸치 볶은 걸 빠가지고 네. 그걸 하니까 그 멸치 냄새가 그 모든 그 발효 냄새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묘연으로 결국은 안 넣었어요.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어떤 시행착오도 있으시고, 많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제품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계신데요. 네. 이 제품을 만들면서 이런 건 참 보람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취재할 때 친정 어머니께서 그 손맛이 참 좋았다 그걸 네. 좀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네네네네. 것 같은데
같은데 어떠세요? 엄마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 밥을 해주잖아요. 네. 여기 농막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밥을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참 좋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딴 집 일할 거는 우리 집을 와서 더 해준대.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게 손끝이 참 야무러지셨던 것 같아. 지금 어머니가 96세인데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지금도 혼자 사세요. 그러면서 다 하시고 사세요. 아, 지금도 다 음식 손수하시고요. 네. 그 된장도 엄마가 이렇게 다 만드는 다음에 뜰 때 네. 찰밥을 되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개라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는 보리쌀만 개는 걸 알았는데 제가 이제 보리쌀하고 찹쌀하고 개는 걸 봤는데 확실히 찹쌀이 더 맛있어요. 보리쌀은 좀 떫떫해. 아. 찹쌀이 더 깔끔해.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놓으면은. 그래서 우리 엄마 말이 맞구나. 그래서 엄마가 찹쌀밥을 대게 하고 올해는 보리밥을 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올해 건 아직 숙성이 덜 돼서 그런지 좀 떫은 맛이 난대. 보리밥은. 근데 찹쌀은 개운해요. 근데 선생님 오셨던 건 찹쌀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면 지금 96세 되신 친정 엄마의 요리 비법도 전수받고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또 이제 이 음식 비법을 연구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맛있었군요. 그 아름다운 자연 공간과 소나무 향이 힐링되는 공간인 거는 지난번에 가서 이제 제가 느꼈는데요. 네. 그곳이 이렇게 굉장히 공간이 넓더라고요. 이곳에서 뭐 그 공간을 조금 사용하고 뭐 작은 음악회 지난번에 오셨다고 했는데 네. 음악회를 해도 좋고 뭐 스몰 웨딩 같은 그런 걸 해도 좋고 하는데 그런 뭐 공간 대여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은 교회를 가니까 네네. 웨딩 같은 경우 주일날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딱 이제 살림집하고 딱 분리가 되면서 스몰 웨딩 하시면 그 카페에서 이제 카페도 이제 그 맡으신 분이 하시면서 웨딩도 하는 거 그건 저는 임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느끼는 것보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느끼고 만져보고 가져가는 거 그런 걸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몰 웨딩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저도 이제 들꽃으로다가 네. 어느 연예인이 들꽃으로다가 부킷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제 꽃꽂이 35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들꽃으로 갔다가 스몰 웨딩 할 때 제가 찾아서 내가 다 세팅해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청원군이었을 때, 지금 청주시에 있을 때도 무슨 행사 있으면은 그 세팅을 저보고 해달라 그래. 저거 이제 자연 위주다 보니까 자연에서 나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다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빌려주면 꽃은 안 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스몰 웨딩 하는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그렇군요. 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네네. 저희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집을 찾는 분들에 한해서는 진짜 저희 동네가 또 마을 거꾸기 사업에서 또 이제 선정이 됐어요. 초정리가요? 아니, 우리 세교, 우리 사는 동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녀회장을 맡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노인 어르신들 모셔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보건소 수업도 하고 이제 건강 상담 자격증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르신들 모셔다가 저희 집에다 영화제 같은 것도 이렇게 관람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이제 배울 것도 많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싶고 지금도 뭐 마을 무슨 일을 하면은 제가 비트 같은 거 가져가고 샌드위치를 가져가서 그냥 저도 나눔을 해요. 왜냐면은 저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있었던 거고 네. 그분들이 또 이제 동네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지금 현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 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을 때 같이 동참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세교? 이교. 세교 이교요? 세교 2구.
태교 이교 이구 이구. 그럼 그쪽으로 지금 이사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거기가 원래 저희 고향이었었어요. 할아버지 선조들이 고향이셨는데 네. 거기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정치하면서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땅을 그냥 남겨두신 거는 우리가 들어와서 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6,000평에다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시게 된 거군요. 네, 7년 됐어요. 네. 7년 동안. 네. 대단한 유산인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많았는데요. 많이 이렇게 됐죠. 네, 지금까지 김영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한 끼의 식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초정리 솔밭 카페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